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이네요. 제가 원래 이제 한 주에 한 두 번 정도는 원래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택근무 중이고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최근에 좀 너무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고요. 어제까지는 이제 재판이나 뭐 외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고 올해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을 좀 이렇게 휴정을 하자라는 권고가 이제 내려졌어요. 그래서 거의 올해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살짝 마음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을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상담 요청이 온다거나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나가기가 조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제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렇게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후배님께서 블로그든 뭐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바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휴직하지 않고 논문까지 쓴 몇 안 되는 케이스예요. 저희 학교에선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꼭 저희 학교에서 박사과정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질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박사과정 들어갈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논문은 어떻게 썼냐 일하면서 수료하는 건 가능하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질의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제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뭐 내가 지금 1년 차인데 가도 되겠냐, 뭐 혹은 뭐 몇 년 차인데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병행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그 후배님도 자기가 박사과정에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메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전화로 하긴 좀 그렇고 줌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많은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누구한테 추천을 받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제가 학교에 계실 때 제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저 선배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논문도 썼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뭐랄까 진취적인 느낌? 저는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개척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진로나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 도움 요청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얘기하자고 했던 거고요. 실제로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수료는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사실 저는 변호사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꼭 변호사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상황은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그렇고, 제가 조언하는 건 이런 거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일단은, 저 사람의 의견이 저렇구나.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수료도 하고 논문도 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거 같아요. 과목과 지도 교수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당연하게 논문을 쓰고 수료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는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여러 가지 생활 태도도 당연히 그렇고 이제 뭔가 배우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박사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또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박사과정을 들어간다면 제가 이제 말씀을 늘 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중간에 휴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1년 차 때 이제 1년 차를 거의 마칠 때쯤 출산을 하게 됐거든요.
출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학교를 다시 돌아가게 되려면 출산한 지 한 50일? 그러니까 100일도 안 되는 그 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몸이 약간 정상으로 회복됐던 때도 아니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굉장히 작고 이제 케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좀 휴학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한테 여쭤봤을 때 교수님이 그냥 휴학하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다행히 저는 휴학하지 않고 수료를 잘 할 수 있었거든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요. 중간중간에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혹은 휴학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휴학을 하게 되면 진짜 3년, 5년 가는 건 순식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연차가 쌓일수록 일은 더 많아지거든요. 더 복잡해지고 감당해야 될 책임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박사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그 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휴학을 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버틴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중에 논문 쓰는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논문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논문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각오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논문 쓰는 게 정말 녹록하지가 않아서 이제 진짜 한 3시간 자면서 계속 그렇게 1년 동안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일하는 시간 대비 논문 쓰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워치를 켜놓고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을 말해요.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은 무조건 집중해서 논문을 쓰자라고 해서 겨우 정말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좀 특히 변호사분들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박사과정의 진학 여부를 고민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결코 이렇게 박사 학위를 따는 게 녹록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위기들을 거쳐가면서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힘들었다 그게 아니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많은 영역에 다양한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강의하시려는 분들은 또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길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전문성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님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는 고민하면 무조건 해라. 그리고 왜냐면 보통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요. 한 1년, 2년, 3년 지나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입학이 늦어지는 만큼 졸업도 늦어지고 학위 수여도 굉장히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일단 해라.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성향이냐면 일단은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변의 다양한 것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신에 선택은 내가 하지만 책임도 내가 진다. 약간 이런 거여서 정말 힘들어도 어떻게든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정반대. 저희 남편도 지금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고민해봐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뭐 A부터 뭐 예를 들면 뭐 거의 끝까지 다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그 일에 뛰어드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타입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같이 이제 일단은 결정하면 뛰어들어서 책임지는 타입이신지 아니면 다 고민해보고 본인이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하시는 타입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 참고만 하시고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다면 저는 일단은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 전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을 들인 만큼 당연히 일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포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인 건지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해보실 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당연히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후배분께서 정말 인터뷰를 하시는 것처럼
되게 꼼꼼하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약간 놀랍기도 하고 이거 어디 출판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질문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충분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또 충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뭐 행정명령 때문에 만나거나 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의 크리스마스니까 조금 더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크리스마스도 즐겁게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